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비디오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효과, 즉 이펙트는 평범한 장면에 물결이 치는 파형을 만들거나 장면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흐리게 만들고 색상을 바꾸고 컬러를 흑백으로 만들고 모양을 변형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비디오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학습자료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여봐라 컷 편집 완성 프로젝트를 열어서 사용을 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확대를 해 줍니다. 너무 확대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 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 컷 편집이 모두 끝난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를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이펙트 패널로 다시 이동을 해 봅니다. 다양한 이펙트가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색 보정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커렉션에 여러 개의 색 보정 효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토 컬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봅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 위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만약 일단 적용하지 말고요. 하나의 클립이 아닌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같은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을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클립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타임라인을 축소를 해서 모든 클립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한 후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모든 클립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여하튼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을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이펙트를 아무 클립에나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모든 클립에 해당 효과가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오토 컬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클립이죠. 여기는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은 클립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원본 클립은 약간 누런 느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면이 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오토 컬러를 적용한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선명한 느낌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색상 또한 원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 컬러는 자연스러운 원래의 색상과 가장 근접한 색상으로 바꿔주는 효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색 보정 효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또한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컨트롤 패널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린 컨트롤 패널에서는 적용된 효과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공이 되는 옵션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시고요. 나머지 효과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한 후에 여러분이 직접 설정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는 옵션인지 직접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밝기와 대비 설정을 하기 위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에 직접 갖다 놓으면 되겠고요. 적용된 후에는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된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현재는 두 개의 효과가 첫 번째 장면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밝기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어둡거나 혹은 너무 밝게 촬영이 된 그러한 영상일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효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른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트 변형에 관한 효과인데요. 가령 벌지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볼록하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컨트롤 패널이 열리죠. 벌지 효과의 세부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뷰어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레디어스 크기 그리고 쉐이프를 통해서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참고로 비디오 효과는 각 옵션을 키프레임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이펙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있을 모션과 애니메이션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하나만 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자이크 효과가 있네요. 모자이크 효과도 즐겨 사용이 되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클릭 드래그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에 모자이크 효과의 옵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모자이크의 크기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디오 효과는 특정 장면에 변화를 줄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펙트 패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펙트와 트랜지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열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히트필름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와 트랜지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잘 참고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히트필름에서 제공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 효과가 어떠한 효과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히트필름에서 제공이 되는 모든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얻고자 한다면 히트필름 프로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적용된 효과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첫 번째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앞서 이 클립까지 효과가 적용된 상태죠. 이렇듯 효과를 적용한 후에 적용된 효과가 불필요해졌을 경우에는 적용된 효과를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특정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패널로 가보면 적용된 효과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특정 효과의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해제를 하게 된다면 해당 효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화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삭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완전히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해당 효과 선택을 한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선택된 효과가 완전히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 효과를 삭제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클립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Remove Effect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용된 효과가 모두 삭제가 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클립에 적용된 효과를 한꺼번에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우측 마우스 버튼 리무브 이펙트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비디오 클립에 적용된 효과를 한꺼번에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적용된 이펙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특정 영역에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펙트 패널로 이동을 한 후에 모자이크 효과를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클립에 적용을 해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첫 번째 장면 클립에 갖다 넣습니다. 자, 그럼 모자이크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자이크의 크기 적당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현재는 모자이크 효과가 전체 화면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특정 영역에만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효과가 적용이 되는 영역만 마스크라는 것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 텐데요. 그렇다면 마스크의 첫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적용된 클립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메뉴가 나타나면 중간 정도에 있는 Make Composite Shot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는 Ctrl M. 그러면 현재 선택된 클립에 대한 새로운 작업 공간이죠. 컴포지트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컴포지트에는 지금의 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이동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컴포지트에서 지금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적당한 이름 입력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4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선택된 클립을 새로 만들어지는 컴포지트에 이동을 하기 위한 Select 클립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용된 비디오 효과를 새로 만들어지는 컴포지트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Move with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 상태에서 OK.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트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컴포지트에는 앞서 에디터에서 사용을 했던 첫 번째 장면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효과도 같이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진행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마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이와 같이 컴포지트를 새로 만든 이유는 마스크 작업을 컴포지트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포지트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3가지 방식입니다. 사각형, 원,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펜 모양의 프리핸드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그 영역만 최종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쉽게 원형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마스크 영역을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원형 마스크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스크가 만들어진 영역만 이렇게 화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투명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검정색은 투명한 상태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체크보드 투명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체크보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만들어졌고 적용된 마스크 영역에 대해서만 마스크 효과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명한 이 영역에는 정상적인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의 이 클립, 즉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선택을 한 후에 Ctrl D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둘 다 마스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없애줘야 되겠죠. 일단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그리고 모자이크 효과 또한 없애줘야 되겠죠. 선택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즉 비디오 클립은 마스크도 없고 앞서 적용을 했던 모자이크 효과도 제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위쪽에 있는 클립은 특정 영역에 모자이크 효과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 영역에 대해서만, 즉 마스크 영역에 대해서만 효과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디오 효과는 화면 전체 또는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특정 영역에만 효과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효과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특정 영역에 변화를 주기 바랍니다. 비디오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오디오 효과에 대해서는 위쪽에 오디오 폴더에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효과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오디오 클립에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디오 효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효과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물음표 모양의 오픈 온라인 헬프 이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히트필름 프로 도서를 참고를 해서 제공이 되는 오디오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 사용이 되는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과 특정 장면에 변화를 주는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